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채널 쏘튜브입니다. 제가 간혹 보다 보면 이 벡터에 대해서 오개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꽤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벡터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뤄보고 싶었어요. 일단 벡터라는 거는 뭐죠? 그렇죠.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는 이런 숫자만을 다뤄왔는데 결국 이런 숫자는 크기밖에 표현하지 못하죠. 그럼 어떻게 방향까지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화살표는 어떨까요? 화살표? 화살표 하면 방향이잖아요. 그렇죠? 화살표는 각각 길이도 더 다르고, 그러니까 이 길이를 통해서 크기를 나타낼 수도 있을 거고요. 화살표의 방향을 통해서 당연히 이 방향을 나타낼 수 있으니까 벡터를 나타내는 도구로서 꽤 유용할 것 같아요. 맞아요. 굉장히 유용해요. 하지만 우리가 언제까지나 그림을 그려서 표현할 수는 없잖아요. 옛날에 무슨 이집트인가 그런 데서 사용했던 숫자 같은 거 보면은 뭐 숫자가 추가될 때마다 기호가 늘어나 100을 나타내는 기호, 뭐 1000을 나타내는 기호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저도 잘은 모르는데 무슨 그림 같은 걸로 해가지고 숫자를 나타내더라고요. 그쵸? 그래서 사실 십진수처럼 숫자를 표현하는 방법이 뭐 0부터 9까지 딱 10개의 숫자를 가지고 솔직히 무한한 수를 다 표현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효율적인 표기 방법이죠. 뭐 표기 방법이라고 해도 되고 숫자에 이름을 붙여주는 어떤 네이밍 방법 중에서 상당히 효율적인 네이밍이다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말해서 아까 그 이집트 같은 방식은 뭐 물론 직관적이라서 좋지만 그래도 수학에서 다루려면 뭔가 효율적인 네이밍이 필요하다는 것을 당연히 느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벡터를 화살표로서만 나타내는 게 과연 효율적인 네이밍일 것이냐? 당연히 아니겠죠? 그림으로 나타내는 거는 분명 한계가 존재해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좋은 그런 네이밍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수학에서 그림을 그린다? 그래프를 그린다? 이런 말을 하면 보통 뭐가 떠오르죠? 그렇죠. 좌표 평면이 떠오르지 않아요? 뭐 꼭 평면이 아니어도 되지만 지금은 한번 이 차원을 다뤄볼까 싶어요. 이런 평면상에서 어떤 벡터 하나를 어떻게 표현하면 조금 효율적인 네이밍이 될 것이냐 이런 걸 고민해 보자면, 일단 좌표 평면에선 점을 찍을 수 있겠고, 이렇게 점 두 개를 해놓고 이 벡터를 우리가 앞으로 A, B라는 벡터로 부르기도 하자. 여기가 시작점이고 B가 끝점이다. 이런 식으로 나타낸다고 정의를 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효율적이게 됐죠. 왜냐면은 이런 점을 이용해서 무수히 많은 벡터를 나타낼 수 있게 된 거니까요. 적어도 그림보다는 효율적이게 됐어요. 하지만 이거는 조금 단점이 있는 걸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까요? 한번 이런 걸 떠올려 볼까요? 이 벡터는 무슨 벡터죠? 또 새로운 점 C와 새로운 점 D를 잡아야 되나요? 이렇게 정의해 놓고 벡터 CD다. 이러면 결국에 벡터 AB와 벡터 CD는 같은 벡터 아닌가요? 왜냐하면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크기와 방향 말고는 뭐 다른 성질이 없다는 거죠. 그럼 이 두 벡터가 서로 같으려면 크기가 같아야 되고 방향이 같아야 된다는 소리겠죠. 이 두 가지만 같으면 서로 같은 벡터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크기 같죠? 이 두 개. 뭐 방향도 같죠? 그러니까 같은 벡터예요, 사실상. 그런데 이 서로의 이름이 어떻게 나타났어요, 지금? 서로 다른 벡터처럼 나타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같은 벡터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이름이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좋은 네이밍이 아니죠. 네이밍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은 그쵸, 1대1 대응이 되어야 하죠. 안 그러면 동명이인이 존재하면은 그게 뭐 효율적인 네이밍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뭐 별로 좋은 그런 네이밍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같은 벡터에 고유의 이름을 붙여줄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당연히 생각해 봐야겠죠.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그걸 하기 위해서 나온 게 위치 벡터죠. 위치 벡터라는 게 뭔가요? 결국에는 이런 좌표 평면을 그릴 필요도 없이 그냥 어떤 아무 벡터나 하나 그려볼게요. 이 벡터의 이름을 뭘로 하고 싶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만약에 이 벡터가 좌표 평면상에서 시작점이 원점 2였다면, 여기가 0,0이었다면 끝점이 여기서 3,1인데 이게 무슨 소리예요, 결국엔. 위치 벡터라는 것은 어떤 의미의 벡터가 있을 때 걔의 시작점을 0,0으로 했을 때 걔의 끝점을 우리가 그 벡터의 이름으로 정의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벡터의 이름은 뭐죠? 3,1. 여기서 조금 헷갈리시는 분들이 여기서 오개념이 생기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이렇게 3,1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은 보통 점을 나타낼 때 많이 쓰잖아요. 점 P가 뭐 3,1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낼 때 많이 쓰다 보니까 약간 이거는 점인데 벡터가 그럼 점인가요? 그러니까 얘 이름이 3,1이라는 것은 벡터도 점이라는 뜻인가요? 절대 아니죠. 벡터는 뭐예요? 벡터는 점이 아니에요. 그쵸? 벡터는 크기와 방향을 가진 물리량이란 말이에요. 절대 점이 아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3,1이라는 거는
벡터의 이름일 뿐이에요. 그쵸? 네, 어쨌든 점을 이용해 벡터를 네이밍 하는데요. 그래서 2차원 벡터를 한번 다 모아보자, 이런 거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통 수학에서 모으자라고 하려면 이제 집합 안에다 모아야죠. 그리고 이 벡터의 이름을 붙여줬으니까 그 이름을 활용해 볼 건데요. 뭐 모든 벡터를 다 모으자고 했으니까 뭐 이런 벡터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벡터도 있을 것이고, 뭐 이런 벡터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벡터, 되게 짧은 벡터도 있을 거고, 그쵸? 크기가 큰 벡터도 있을 거예요. 그럼 결국에 여기서 봤을 때 요 벡터는 이름이 뭐죠? 우리가 위치 벡터로 이름을 붙여주자고 했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을 안 한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시작점을 원점으로 옮겼을 때 끝점을 이용해서 이름을 붙여주면 이제 이런 중복 같은 건 없어지죠. 왜냐면은 얘를 원점으로 옮겼을 때 이 벡터는 결국엔 몇 콤마 몇이 되나요? 3,2 벡터가 되죠. 근데 이 벡터도 결국에는 원점으로 옮기면 똑같이 3,2 벡터가 되기 때문에 같은 모양의 벡터는 같은 이름을 가질 수밖에 없게 돼요. 그래서 일단 유일성이 보장이 되고요. 그래서 다시 내려와서 이거의 이름을 한번 살펴볼까요? 얘를 여기가 만약에 0점이었다고 하면은 얘는 0,-1 벡터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얘 이름이 그렇다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벡터를 다 모아보겠다는 거예요. 모든 벡터를 모아놓으면은 결국 이 집합은 뭐가 될까요? 아래 투승 뭐 이렇게 되겠죠. 모든 2차원의 점이 다 모이겠죠, 당연히. 근데 여기서 이걸 점으로 표시해버리니까 여기서 오개념이 발생하는 것 같은 게 뭐냐면은 얘네들이 결국에는 점을 모아놓은 것 같지만 점을 모아놓은 게 아니죠. 지금 벡터를 모아놓은 거죠. 근데 왜 점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이죠? 그쵸. 벡터의 이름을 점으로 붙여줬으니까 그런 건데 사실은 얘는 점이 아니라고 해요. 벡터의 이름일 뿐인 거예요. 절대 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벡터를 모아놓은 집합 이 R2에서 어떤 원소를 하나 꺼냈어요. 이것도 벡터죠. 위에다가 벡터니까 이런 표시하죠. 그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이 R2에는 당연히 위치 벡터로 나타냈으니까 다 원점에서 시작하는 벡터일 것이다. 그래서 뭐 이런 벡터들이 다 여러 가지가 들어있을 텐데 2차원의 상에 존재하는 모든 벡터를 모아놨다 그랬는데 이 R2에는 이런 벡터는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간혹 계세요. 근데 이건 오개념이죠. 그쵸? 이 벡터는 그럼 여기에 존재하지 않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얘가 2차원 상의 모든 벡터를 표현할 수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왜냐면요. 애초에 이건 이름을 모아놓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벡터의 이름이 뭐죠? 이름은 어떻게 붙여준다 그랬어요? 그쵸? 얘를 원점으로 옮겼을 때 얘 끝점의 위치를 얘 이름으로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은 2,1이니까 벡터의 이름은 2,1 벡터인 거죠. 그러니까 2,1이라는 점은 R2에 들어있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점에서 착각을 하는지는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벡터는 점이 아니라 이름을 붙여준 거니까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착각을 하지 말자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y는 x 플러스 3이다. 뭐 이거는 그래프 그리기 쉽죠? 그럼 그려볼까요? 이렇게 있다고 칠게요. 그러면은 직선상에 어떤 벡터를 하나 잡아보죠. 뭐 어떤 오개념을 제가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런 벡터가 있을 때 v라고 하죠. 이 벡터 v의 위치 벡터 표현, 그러니까 이 벡터의 이름은 뭐죠? 결국에는 2,2죠. 그런데 여기 그림에서는 벡터 v가 이렇게 직선과 겹쳐지게 그려지는데 아니 2,2를 왜 여기다 대입했더니 왜 이게 성립이 안 되냐, 등식이 성립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벡터는 점이 아니에요.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이 위치 벡터라는 게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벡터의 이름을 마치 점처럼 나타내다 보니까 학생들이 간혹 벡터를 점처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오개념 가지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찍게 됐어요. 이 y는 x 플러스 3이라는 것은 어떤 x, y라는 점을 이 식에다 집어넣으면은 이 등식이 만족하는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은 것을 이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직선에다가는 점을 넣어야 되는 거지 벡터를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벡터 방정식이 아니에요. 벡터 방정식에 대해서 다뤘던 것 같은데 이건 엄연히 벡터로 이루어진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벡터 v가 2,2라고 나왔는데 절대로 점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 벡터가 이 직선 위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보려면 결국엔 시작점하고 끝점을 다 넣어보는 수밖에는 없죠. 시작점이 뭐예요? 여기서 0,3인가요? 끝점은 2,5인가요? 이렇게 있는 거죠. 이거를 다 넣어봤을 때 두 개의 점이 다 들어간다면 이 직선 위에 겹쳐져 있는 벡터인 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확인을 하는 거지 이 벡터의 이름을 여기다 넣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건 이름이니까. 이런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강의를 찍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 벡터에 대한 보충 강의였고요. 라이브로 진행을 했는데 다음에 편집해서 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강의 듣느라 오늘 모두 고생하셨고 그럼 다음에 강의에서 뵙도록 할게요.